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성학원을 졸업한 이우창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입니다. 재수를 1년 동안 하는 동안 제가 1순위로 목표를 삼고 항상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갈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던 곳이었는데 합격해서 정말로 기뻤었습니다. 이제 2022학년도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국어 때문인데, 저도 국어 시험을 보고 굉장히 힘들었었고 2개만 틀려도 이거 되게 잘 본 시험이다 라고 느꼈었는데, 예전에도 모의고사를 보다가 국어가 되게 어려웠던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뒤에 과목을 망쳤던 기억이 있어서 국어가 어려워도 이제 정신을 잡고 나머지 과목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뒤에 과목에서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당연히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국어가 가장 어려웠는데요. 아무래도 국어가 이전에 나오던 지문을 길게 해서 수험생들의 시간을 뺏는 방식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엔 거의 그것과 정반대로 지문은 짧은데 질문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게 만들어서 평상시의 기조와 좀 달랐던 부분이 많이 어려웠다고 느껴졌습니다. 고2 정도부터 의대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때부터 의대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역 때는 원래는 물원 지원으로 수능에 응시하였었는데요. 재수를 하면서 물원을 생원으로 바꾸면서 아무래도 생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원 인강을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험생활을 하면서 국어 문학에서는 EBS 연계가 중요하다 보니 EBS 연계 관련된 강좌도 몇 개 찾아서 들었었습니다. 우선 수능에서 의대를 간다고 생각하면 수능 점수가 가장 큰 요인일 텐데요. 그렇다면 그 수능 점수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부를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2 때까지는 내신 관리를 했는데요. 고3 때부터 정시로 돌리겠다고 생각을 한 후로는 거의 시험 전 한 주 정도의 공부를 하는 정도로 정말 최소한의 준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연세대에서 시행한 과학 면접에서도 단순히 한 파트를 깊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서 해당 제시문이 나왔을 정도로 얇더라도 좀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연세대 면접 파트 1에서 그림을 보여주고 그 그림 안에 있는 여러 인물들의 감정을 한번 파악해보라,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의사가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공감 능력, 그런 것을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여서 좀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아마 대학병원에 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성학원이 깊은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매년 합격생 수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였고, 또 집에서도 꽤 가까웠기 때문에 대성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 대성학원에 다니면서 하루를 거의 온전히 대성학원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의 생활 시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생활 패턴을 스스로가 관리하는 것보다 이제 학원 쪽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본인의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성학원을 추천하고, 또 선생님들의 실력이나 아니면 콘텐츠의 양과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대성학원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저의 자제력을 믿는 것보다는 통제된 환경에서 저의 공부 효율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재보다는 재수종합학원이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고3 때는 아무래도 노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았고 주말 같은 이런 쉬는 날에는 공부보다는 조금 더 쉬는 것을 선택하였었는데, 재종 때는 거의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가 많은 기출문제집을 선호하고, 또 사설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어보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주로 후기를 보고 후기가 좋은 쪽을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약간 그건 과목마다 다른데 국어 같은 경우는 거의 기출만 봤던 것 같고, 수학이나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초반엔 기출을 보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사설의 양을 늘려갔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 때는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을 때 실수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노트를 따로 적어둬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장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너만키 수학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느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이 유형도 되게 많고 그거를 따로 기출을 풀면서 연습하려면 본인만의 풀이법을 조금 정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너만키 수학회 같은 경우에는 매 주마다 하나의 유형에 집중해서 10개에서 20개 사이의 문제를 매주 다른 유형으로 내주기 때문에 각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스스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확립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기출 1회독을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다른 문제집 풀다가 또 1회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수능 때까지 3회독에서 4회독 정도를 기출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갔고, 수학 같은 경우도 2, 3회 독을 한다는 생각을 했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기출을 빠르게 한 2번 정도 돌린 다음에 그 후부터는 사설이나 모의고사 쪽에 집중한다, 그런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취약한 과목은 재수를 하면서 처음 시작하게 된 생명과학 1이었는데요.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집중적으로 생명과학 1을 공부를 해서 이미 1년 동안 생명과학 1을 했던 다른 재수생들과 저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이후 4월에서 5월쯤에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비슷해졌다고 느꼈을 쯤에는 이제 다시 생명과학 1의 그런 공부량을 다른 과목들과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자습 시간 3분의 2 정도는 생명과학 1에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취약 과목이라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고 다른 과목들 간의 균형을 최대한 생각하면서 다른 탐구 과목인 지구과학 1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국어를 제외한 과목마다 하나씩 다 만들어 뒀었습니다. 우선 수학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의 풀이법이 가장 저가 헷갈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가 못 푼 문제들의 풀이법을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그 풀이법 중에서 가장 핵심된 포인트를 한 줄에서 2줄 정도로 작성을 하여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풀 수 있도록 하였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약 선지 중에 하나라도 모르는 선지가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해둔 다음에 그걸 가지고 노트를 1권에서 2권 정도 만들어서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봤습니다. 일단 수능 날에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해지지 않는 결과를 위해서 1년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본인을 믿고 1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힘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